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꼭 100일이 되는 오는 17일 검찰이 독자적인 검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시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검찰 외부에 의한 개혁이 아닌 검찰 자체 개혁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건데 얼마나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17일 출범하는 대검 검찰개혁 추진단은 일단 차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25기, 조종태 검찰연구관을 단장으로 검사 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조 단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장 출신인 조재빈 검찰연구관과 장윤태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합류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추진단에 실무 인력을 충원한 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개혁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별도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지는 겁니다. 같은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지만 위원회 구성도, 결도, 지향하는 바도 천양지차입니다. 일단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7명 위원 전원이 개혁 성향의 학자, 법조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논의 방향도 공수처 설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제도적인 검찰 힘 빼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총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추후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하지만 일단 출범과 논의 주체가 검사들입니다. 논의 대상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되 이른바 검찰권을 나눠주는 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검찰 셀프 개혁을 통해 외부에 의한 강제 개혁 상황은 어떻게 하든 막아보자는 것이 문무일 총장의 구상입니다. 법무검찰위원회가 검찰개혁안을 내놓겠다는 11월까지 검찰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검찰에 남겨진 시간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72주년) 광복절입니다. 무후선열재단을 아십니까? 무덤도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의 위패를 따로 모신 재단인데요. 국립서울현충원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비가 퍼부은 광복절 무후선열재단에 다녀온 단상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세게 쏟아붓는 비 속에도 광복절을 맞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4년 광복절 행사장에서 흉탄에 서거한 고 유경수 여사 43주기 추모제에도 추모객들은 잊지 않고 찾아줬습니다. 비슷한 시각, 애국지사와 임시정부 요인을 추모하는 충혈대 뒤에 가려진 한 재단. 찾는 이 하나 없어 썰렁하기 그지없는 재단에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는 순국 선열들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유관순 열사. 1920년 만주벌판에서 최초로 일본군을 대파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최근 영화로 그 생애가 재조명되기도 한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박열 열사. 기울어가던 국운을 되찾기 위해 고종 황제의 밀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지만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통하게 생을 마감한 이상설 열사. 말 그대로 전설적인 독립투사 133분의 위패가 나란히 한데 모셔져 있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무후선열재단. 무후, 없을 무자의 뒤후자입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일제의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숨진 무덤도 후손도 없는 순국 선열들의 위패를 함께 모신 재단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이지만 이 재단의 존재나 위치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충원 안에서도 현충문을 한참 지나 계단을 올라야만 갈 수 있고 이렇다 할 표지판도 없어 알고 일부러 오는 경우 아니면 찾기 자체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틈만 나면 현충원을 찾는다는 초로의 독립운동가 후손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모르는데 후손으로서
볼 때는 참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좀 더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강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기회를 정부에서 좀 자주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무후선열재단은 지난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104분의 위패를 모셨던 재단에는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며 남북 독립유공자 16분의 위패가 새로 모셔지는 등 133분의 위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끝까지 민족 통일의 여망을 놓지 못하고 남북 협상을 시도했던 우사 김규식 선생, 정치, 경제, 교육, 균 등 3균주의로 임시정부 이념에 주춧돌을 놓았던 조소왕 선생 등이 그 위패의 주인입니다. 불꽃처럼 살다 갔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확인 안 되는 비운의 독립운동가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사연을 알 리 없습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찾아보고 좀 생각해보고 관심도 좀 가져보는 그런. 묘소도 없고 자손도 없이 외로운 혼으로 도는 이들. 돌보아들이니 하나 없고 기억마저 사라져가므로 조남이나마 정성껏 새겨 따로 이곳에 모시온나니. 선열들이여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 우리들 제사 받으옵소서. 무후선열재단 헌시비에 새겨진 식구입니다.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라는 헌시가 무색하게 오늘 무후선열재단엔 꽃도 향도 찾는 이도 하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떠들썩하게 거행된 오늘 무후선열재단은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현충탑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6년 7월 4일 건국되지 않았습니다. 1776년 7월 4일은 워싱턴 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이후에도 7년 동안 아메리카 지역 13개 식민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고 미국 연방정부가 구성된 것은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 13년이 더 지난 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뉴라이트라 불리는 보수파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 해당 문구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닙니다. 1948년 이승만이 의장으로 있던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의 이 문구는 한 군인에 의해 사라집니다. 박정희 소장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세력은 1962년 5차 개헌 때 헌법 전문에서 관련 문구를 빼버립니다. 박정희 소장이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를 삭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일본 장교 출신 박정희 소장이 자신이 토벌했던 독립군들의 정통성을 어떻든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른바 뉴라이트가 일제 잔재 청산을 거부하고 친일파를 중용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왜 굳이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 하는지도 일정 부분 뉴라이트의 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칭했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뉴라이트에 의해 제기됐던 건국절 논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관련 조항을 삭제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거야 개인적으로 효도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다 떠나서 1948년 남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삼으면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버리면 무슨 근거로 북한이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48년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된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토록 죽고 못 살며 맹신하는 미국도 미국 정부가 세워진 날이 아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해와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다는 대한민국의 독립선언문은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재수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의 댓글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죠. 네, 이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한 이른바 인터넷 외곽 팀장 3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12년 대선 당시에 수천 명의 그런 댓글 부대를 이끌면서 여론 조작을 진두지휘했던 민간인 실무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가 네. 국정원 이 메인 서버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갖고 지금 네.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적폐청산 TF는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은 대선 댓글, 우호적 여론 조성 뭐 이런 키워드를 네. 집어 넣어가면서 관련 문건이나 내용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뭐 검찰에 넘겼다는 중간 자료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차로 넘겨받은 그 자료는 아마 앞으로 넘겨받을 네. 자료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검찰은 일단 어제 넘겨받은 자료를 투 트랙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네. 하나는 현재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혐의 입증 자료로 활용을 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하면은 국정원장보다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칼끝이 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 등에서는 이미 몸통은 이명박이다라면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보고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등의 네. 교사범 또는 공동 정범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입니다. 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다 좌천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칼을 갈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진재선 검사를 네.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 2부장에 또 김성훈 검사를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앉혔잖아요. 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탁을 해서 현재 말 그대로 칼을 네. 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면서 전폭적으로 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계별 시나리오라는 워딩이 눈에 띄는데 이건 뭐 꼭 댓글 사건 수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정원 개혁위는 댓글 사건뿐만이 아니라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또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제안문건, 또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또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사건 등등 네. 과거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국정원의 이른바 적폐를 다 들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탈탈 털리고 있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따라서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폭발성이 다 엄청난 사건들인데 검찰 개혁 국면에서 검찰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뭐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검찰 앞으로 무지하게 바빠지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훈 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12,500여 명에게 소득 구간별 차등 기준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4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협 인권위원 등을 지냈으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난민의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다음 달 12일 개최합니다. 권옥곤 한국법학원장, 최현영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윤비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 의장 등이 참가합니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내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엽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전국 17개 로스쿨 48개 팀이 참가해 특허 분야와 상표 분야로 나뉘어 경연을 벌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